예, 안녕하십니까. 생물 핵심 이론 정리 및 최근 14년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강의 계획서라고 2페이지짜리 나눠드렸는데 그 내용이고요. 지금 강의 일정은 뭐 다 아실 거고 월수 저녁에 하게 되고요. 10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11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작년에 같은 강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자료를 다 준비 못해서 두 번에 나눠서 했었거든요. 작년에 한 10회 정도 했는데 올해 시험 문제가 좀 추가됐으니까 11회로 갈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자료는 이제 14년 기출문제하고 해설집이 한 400페이지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본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한꺼번에 모아서 제본을 할 거고요. 그 자료로 강의를 합니다. 여기 내용은 주로 이제 기출문제 14년치 1년에 10문제니까 140문제죠. 140문제에 대한 이제 해설이 들어있는데, 이 강의를 만든 목적은, 기존에는 기출문제를 좀 자세히 다룬 강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풀이 강의에서 뭐 기출문제를 끼워서 풀거나 이랬고, 그 다음에 해설 자료도 좀 자세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 해설 자료는 이제 2월에 시험을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간략하게 해설을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알 수 있게. 근데 이 자료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기본 강의를 듣고서 빠르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좀 자세하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자료는 진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이론이나 다시 정리가 필요한 이론들은 좀 이론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들을 같이 정리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자료는 그냥 문제집 14년치를 같이 프린트해 드렸고요. 받으셨죠? 네. 이거 생물을 공부하실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생물 전공자가 아니시면 기본 강의를 일단 들으셔야 되죠. 기본 강의를 들은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기출을 여러 번 풀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물은 영역이 워낙 넓고 양이 많아서 2, 3회독 하신 후에도 뭘 공부했는지 뭘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과 중에서도 양이 많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다가 매핑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떤 영역이 어느 깊이로 나오는지 정확하게 완전히 암기할 수는 없지만 꽤 아는 상태에서 기본서를 보시는 게 길을 잃지 않고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최소한 3번은 무조건 풀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직하게는 한 5번 정도까지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근데 이제 푸실 때, 이번 강의는 이제 진도별로 돼 있으니까, 진도별로 주로 푸시는데, 한두 번은 연도별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집을 같이 드렸고요. 여기는 자습용입니다. 강의에서는 사용 안 하고요. 여기에 이미 문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진도별, 얘는 연도별이고, 나중에 자습을 하실 때 연도별로 푸실 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시다가 좀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여기 해당 페이지의 해설을 보시면 되겠죠. 제가 강의 목적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좀 기출문제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자. 그리고 사실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론들이 기본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죠. 그 이론들을 좀 컴팩트하게 복습을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수강 대상은 뭐 당연히 기출 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1회독 이상 하셔야지 이해가 쉽죠. 예. 2회독 이상 하시면 아주 쉬울 거고요. 1회독 하신 분들은 강의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예. 강의의 특성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참고로 제 강의 전체를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는 끝났고 지금 이 강의죠. 기출풀이하고 핵심 이론 정리 강의가 있고 최종 정리 강의를 11월, 12월 정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강의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하고 시사성 테마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두 가지는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생물에서는 좀 시사적인 내용이 출제가 돼 왔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셔야 되는데 현재 가장 시사성이 높은 건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어려운 부분까지 정리를 했고요. 3시간 정도 되고 시사성 테마 특강에서는 좀 생물학계에서 가장 이슈인 부분은 코로나를 빼면 크리스퍼 캐스9 진 에디팅이라고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몇 년 내에 언제든지 출제돼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차세대 시퀀싱 차세대 서열 분석 기술이 생물학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두 가지는 꼭 들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출문제집은 자습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메인이 되는 해설집인데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본을 몇 부를 할지 몰라서 일단은 오늘 1회차만 오늘 분량만 출력을 해서 드렸습니다.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14년치 기출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별로 영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좀 자세히 넣고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이론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예, 목차를 좀 자세히 집어넣고요. 문제별로 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제 처음에는 이론하고 이론 공부하고 문제 푸시면 좋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론들 다 아시게 되면 그때 문제만 푸실 때는 목차를 보고 페이지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도별 목차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생물은 출제 경향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출제 경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는 1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죠? 일단 이쪽은 이제 교재 편제고 그 다음에 연도죠. 연도별로 기출문제가 몇 년도에 출제가 됐는지 번호가 몇 번인지 표시를 했고요. 제목을 일부러 붙였어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붙였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나중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좀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일부러 제목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교재 편제 말고 여기 카테고리를 다시 나눴는데 이 카테고리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출제 경향에 대한 내용은 그 한 5페이지에 걸쳐서 뒤쪽에 쭉 설명을 달아놨고요. 그거 나중에 이제 다시 훑어보시면 되는데 좀 핵심적인 것만 일단 말씀드리면 자, 이쪽 부분은 생물학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생체 분자들, 물부터 단백질 같은 생체 분자들,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출은 많지 않지만. 근데 특이한 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최근 3년간 세균 문제가 5개가 나왔죠. 아주 특이한 경향성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좀 말도 안 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기존에는 세균에 대해서 독립문제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다가 3년 동안 5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경향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작년에 2년 동안 작년 21년 기준으로 2년 동안 세균 문제가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향성 말도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되고 세균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올해 2문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저도 좀 놀랐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세균학이나 미생물학을 전공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출제를 하신다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료의 내용을
포함시켜 놨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포흡이나 광합성, 그 다음에 세포 분열 쪽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기출 문제들을 이제 같이 풀어보시면 깊이 들어가는 지문이 거의 없습니다. 핵심이 되는 뼈대에 관련된 지문들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뼈대만 열심히 반복하셔서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영역이죠. 그 다음에 DNA 복제나 발현 조절 부분도 약간 더 어렵긴 하지만 여기도 기본적인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예상할 수 있고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노란색은 유전학 부분인데 조금 애매합니다. 유전학은 이제 생물에서